그래서 이런 점에서 공산주의라는 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담 스미스와 같은 고전 경제학자들이 왜 이 사람들이 그 중요한 인물이냐면 그걸 본 거예요. 인간의 욕망의 양면성을 보면서도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를 한편으로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걸 어떻게 하면은 인류 전체를 위해서 행복한 에너지로 전환시킬 것인가 그거를 고민해서 그거를 만들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서양 문명이라고 서구 근대 문명이라고 말할 때 이런 경제 시스템이 첫 번째 핵심이죠. 정치 얘기는 제가 좀 이따 이제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올 때 가장 기초가 된 거는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인간론입니다. 즉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길이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모든 학문의 가장 기초는 인간론이다. 그것이 교육학이건 경제학이건 뭐 철학이건 정치학이건 이건 다 뭐에 기초해 있냐면 인간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인간을 어떤 존재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이론이 나가는 방향이 이미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 약간 첫 단추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죠. 이게 파운데이션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도 결국은 인간은 욕망을 갖고 있는 존재다라는 데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어떤 경제 제도를 만들면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인 좋은 경제 제도를 만들 것이냐. 이 욕망을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선 뭐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순기능과 역기능. 순기능적인 방향으로 채널링할 수 있을 것이냐. 맞습니다. 그것이 핵심이네요. 근데 공산주의론은 왜 틀렸냐라고 처음에 저한테 질문하시잖아요. 거기서 잘못된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래 막수주의에 깊이 저도 빠져서 한동안 뭐 스스로를 막수주의자로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그 시절이 한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교수님 러프하게 보시나요? 스스로 한 80 한 5년 6년 때부터 해서 87년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 제가 그러면 아까 교수님이 대학은 81년도에 들어가셨다는데 그때 중간에 군대 갔다 왔죠. 중간에 제가 군대 이제 그러니까 책을 노래책이라 그래요. 메아리 노래책이라고. 그래서 제가 옛날 노래 부르는 서클이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노래책을 만들어서 찍어서 전국에다 풀었죠. 그 노래는 뭐 가사가 운동가 뭐 혁명하자 이런 건가? 뭐 그런 식이죠. 그래서 그 노래책을 풀었더니 저기 서울 경찰청에서 이제 그걸 잡아가지고 전국에다 뿌린 걸 알고서는 이제 형사가 저를 찾아왔죠. 그래서 네가 이거 만든 거 맞냐? 그래서 맞다 그랬더니 하여튼 뭐 그럼 군대 가라. 그래서 갑자기 영장 나서 군대 갔어요. 그 시절에 이제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게 이제 그 뭐냐면은 지도 휴학이라 그랬어요. 말이 좋아서 휴학인데 강제로 휴학시키면요 남학생은 곧바로 영장이 나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영장이 나오면은 곧바로 군대로 가요. 그래서 신체 검사도 그냥 패스입니다. 신체 검사하러 가라 해서 갔더니 너 저기 서 있으라 그래요. 나중에 그냥 도장 팍 찍어주면서 그냥 통과해요. 그래서 전방 부대로 나보면 최전방 가서 고생 죽도록 하라고. 여하튼 근데 이제 제가 그 막수의 이점에서 어느 정도 이제 벗어나서 제가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돌아오게 된 계기는 지금 설명드린 이런 바울의 인간론을 좀 제가 연구하고 이것을 현실의 그 역사와 우리 삶의 경제적 생활에 이렇게 적용을 하면서 제가 이제 그런 뭐랄까 비판을 스스로 하게 된 건데 결국 뭐냐면은 인간의 그 욕망은 억누른다고 이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스프링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련이 구소련이 왜 망했느냐
그걸 설명할 때 뭐 복잡한 설명이 사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계획 경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국가 주도의 이 생산이 되면은 공장으로 생산량이 하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에 혹은 이번 달에 신발을 몇 개 만들어라. 만 켤레 만들어라. 이렇게 하달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만 켤레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들었는데 만 켤레를 만들었는데 왼쪽만 만 개를 만들었다. 오른쪽만 만들고. 왼쪽 신발만. 예. 그러면 저쪽에서 아니 이러면 어떻게 하냐. 오른쪽도 만들어야 되지 않냐. 알았다. 그럼 오른쪽을 만들겠다. 그래서 오른쪽을 또 이제 만 개 만들어 짝을 맞추죠. 그럼 해결되냐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근데 똑같은 치수로만 만 개를 만들면 어떡하냐. 사람 팔이 다 다른데 사이즈가 다양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알았다. 그리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시스템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왼쪽만 만 개를 만들어도 월급은 똑같이 나와요. 그죠? 다양한 사이즈의 신발을 만들건 아니면 똑같은 사이즈의 신발을 만들건 상관이 없어요. 월급은 똑같이 나와요.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잖아요. 모티베이션도 안 되고.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인간이 열심히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막스주의에서는 사회주의적 인간 개조란 말을 해요. 그 대목에서. 그러니까 사회주의 이념을 교육시켜서 인간을 개조해서 즉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나의 동료 시민들 인민들을 위해서 내가 노력 봉사해야 된다. 그게 옳다라고 교육을 시켜서 인간의 개조를 만들어 놓으면 열심히 일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허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인간 본성을 예. 완전 바꿀 수 있다는 예. 그런 어떤 허상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무서운 생각이 사실은 인간 개조란 말 자체가 이 전체주의적 발상인데 무서운 얘기죠. 누가 누구를 개조해요. 저는 그 인간 개조라는 말 들었을 때 사실 제가 운동권 학생 시절에도 사회주의적 인간 개조란 말을 딱 들었을 때 섬뜩한 느낌이 좀 들긴 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시대는 뭐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거 못 다 받아들이고 하는 건데 지금 생각해 보면 무서운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우리나라의 이 막스주의 이념 혹은 주사파 이념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사회주의적 인간 개조를 생각하고 있다면 그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